네,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마키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어제 미증시의 낙폭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그렇죠. 하단이 좀 견고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또 다시 기술주를 중심으로 흔들렸는데 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금통위가 또 진행이 될 그렇습니다. 예정이죠.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론과 또는 신중론, 이게 힘겨루기가 좀 팽팽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이틀 연속, 2거래일 연속 좀 시장 분위기가 좀 특히 나스닥 주식을 중심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고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반면에 우리는 이런 미국 시장의 어떤 급락 상황을 비교적 유연하게 잘 견조하게 좀 이겨낸다고 그래야 될까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분위기가 좀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물론 예상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준다면 시장에는 조금 더 이런 어떤 견조한 흐름에 힘을 좀 받쳐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연기금은 또 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견고한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체크사항 3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매도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게 공매도죠. 다음 달 말이 이제 재개가 됩니다. 이 공매도와 관련돼서는 좀 이 트라우마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경우 과연 이제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 타깃이 될 거냐는 분명히 살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좀 왼쪽에 좀 공매도 재개 시 주의해야 될 종목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LS증권하고 이제 FN가이드에서 자료를 가져온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이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업종 대비 밸류가 과도한 종목들이 이제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삼양식품, 두산, LS일렉트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천당제약 이런 회사들, 더존비즈원, 고려아연 이런 SKC 이런 회사들이죠. 12개월 수익률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수익률이 400%가 넘는 삼양식품 비롯해서 좀 있는데 보통 다 이제 지난 1년간 수익률이 2배는 기본이고요. 3배, 삼양식품처럼 거의 5배 이렇게 넘게 오른 종목들도 있죠. PBR이 보면 삼양식품 8.8배인데 여기서 좀 보는 것처럼 업종 대비해서 밸류가 과도한 종목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 음식료 업종 PBR에 비해서 삼양식품의 PBR 8.8배가 1151배나 좀 높은 그런 상황, 1151%, 그러니까 10배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공매도 타깃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비슷한 맥락으로 두산도 600%가 넘고 LS일렉트릭도 2배 이상,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바이오가 PBR이 높다고 해도 468%나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일단 기본적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여기다 또 하나 갖다 붙이면 신용거래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난 종목들도 좀 피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조선, 로봇, 건설, 기계, 방산, 반도체 등등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작년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은 기본적으로 다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일단 하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성장성, 예를 들어 조선주라고 했을 때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여전히 좋고 그런데 물론 좀 밸류는 좀 많이 올라왔다고 치더라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조선주를 예를 들어서 좀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으니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냐 아니면은 이 회사가 이 조선주가 갖고 있는 향후의 성장성들을 감안할 때 그래도 계속해서 내가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상황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 투자자라면 사실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수익 낸 부분을 익절하는 게 맞을 거고 근데
나는 이거 2년, 3년, 4년 가져갈 거야. 뭐 트럼프 2기 집권 내내 가져갈 거야. 그런 분들은 공매도 정도가 일종의 작은 파도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투자 전략을 짜실 시점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체크 사항 가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요즘에 좋죠. 2월 들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모두 2월 들어서만 9% 넘게 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고요. 분리막을 만드는 SK I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23%나 급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뱀도 8% 넘게 올랐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들이 좀 꾸준히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이라는 거, 3월 달에 유럽차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액션 플랜이 발표될 예정인데 결국 이제 올해부터 유럽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 이거를 이제 규제하는 내용이 다시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시작이 되는 또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전기차에 대한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전망,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주들의 좀 주가를 좀 반등시키는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액션 플랜도 좀 취해지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런 규제가 다시 더 강화되면서 실제로 전기차가 이 수요로 옮겨질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1월 달에 나온 거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2자릿수 이상 늘어난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전월 대비해서는 또 오히려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년 대비 아니라 전월 대비로도 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이런 수요 증가가 분명히 나타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코너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거꾸로 전력설비 쪽 주가, 또 반도체 주가도 좋지 않은데 전력설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가온전선 5.9%, 현대일렉트릭 대장주죠 5.7%, 효성중공업도 4.6% 이렇게 각각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전력설비주 쪽들은 지난번에 디스크 쇼크 때 한번 충격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온 게 또 한 번에 이제 타격을 주는 그런 직격탄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어떤 움직임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까지 더 확장이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 부분, AI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수준이 AI의 소위 말해서 이제 AI가 AGI, 이 범용 인공지능으로까지 가는 상황에서 충분한 투자가 됐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할 때 투자 축소 이 부분이 좀 전체 빅테크로 전 세계로 다 확산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직 볼 수 있는 거는 좀 이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여파 이러기 때문에 이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는 변압기 하면 또 단가가 올라가죠. 재료값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요가 또 지연되거나 줄을 때 이런 점들도 전력 설비 쪽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거는 전력 설비주들이 올랐던 이유가 AI 수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좀 노후 전력망 문제도 심각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동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력 설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흐름만 가지고 피상적으로만 접근하는 문제는 좀 아니지 않느냐.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긴 안목으로 전력 설비 쪽, 전선 쪽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모닝 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S에 대한 공포를 다시 한번 키워가면서 급락했었죠. 오늘도 장 초반에는 그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있었었는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등락폭이 조금씩 커지면서 다우 홀로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빅테크 종목들 가운데 또 하락했던 종목들이 대거 나오면서 나스닥은 1% 넘는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이날 장에서 큰 하락을 보였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대 가격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애플 같은 경우는 신규 핸드폰 출시 이후에 월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 장에서는 약보합권을, 그리고 간밤 새벽에는 강보합권의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왔는데 빅테크 안에서도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만큼 앞으로 가이던스나 추후 가지고 오는 밸류체인 모멘텀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선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CEO 같은 경우는 간밤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코멘트를 내놨는데 당장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지난주 함께 경제 지표를 통해서 상황을 확인을 해봤을 때 현재 미국 안에서의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소비자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경제 안정성과 관련된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안에서 오늘 국내 증시에 반영해서 함께 지켜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테슬라 이슈가 되겠습니다. 수일 내로 중국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고요. 일단 올해 큰 모멘텀 중 하나가 바로 중국에서 자율주행이 시행되는 부분이었는데 수일 내로 진행된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된 만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가 또 간밤에는 다행히도 상승으로 전환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주가 자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긴 했지만 FSD라던가 혹은 휴머노이드 로봇 등 그리고 로보택시 여러 가지 모멘텀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서 웨드부시에서는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테슬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AI 투자와 관련돼선 다소 엇갈린 의견들이 많이 전해졌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철회한 것 같다라는 이 TD 코엔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만 월가 일부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철회한 것은 아니고 이 앞으로의 가져가는 전략 측면에서의 변화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당장 데이터 센터의 임대 계약을 철회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혹시 시장에서 AI 수요가 그만큼 적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앞에서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주가가 해당 이슈에 영향을 받은 채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 반면 중국 쪽에서는 AI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액시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지난주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던 알리바바, 이번에는 3년 동안 AI 인프라나 클라우드 쪽으로 75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중국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나서서 AI 쪽의 투자를 아주 강하게 밀고 가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 소식이 오히려 좀 감축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중국과 미국 간에 약간은 엇갈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규모로 700조 원 넘게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안에 당연히 AI도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중은 공개가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AI 투자를 놓고 빅테크가 어떤 기조를 보이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의 금통이 예정이 돼 있고요.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나온 이후에 그다음에 PC의 물가 지표까지 이번 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경제 일정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뚜렷한 분위기를 보여주지 않은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의 향방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개장 상황 때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근호의 빅샷.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과 좋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사님 또 가져오신 이슈. 이게 사실은 흔한 이슈를 잡는 게 아니셔서 이슈 잡으면 고생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대신 기대도 그만큼 됩니다. 자, 오늘은 빅테크 한국 AI에 잇따라 러브콜을 한다. 아, 그래요? 이 앞전에 이제 얼마 되진 않았죠. 그 퓨리오사 AI라고 그걸 이제 메타에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시장에서 광풍이 불었었죠, 관련주들이. 그러면, 근데 어제 시간회에서 또 장 끝나고 나서 거의 비슷한 느낌의 기사가 좀 나와서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다 급등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체크를 하고 또 아무래도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시장에서 좀 강력하게 좀 시세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라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 재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네. 첫 번째 좀 자료가 업스테이지. 그 이미지를 먼저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CB인사이트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발표를 해요. 뭘 발표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그 AI 100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유니콘 기업들 위주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장외에서 한 1조 원 넘는 기업들이 이제 유니콘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통 그러니까 10억 달러 이상 그렇죠, 되는 네, 맞습니다. 가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여기 이제 CB인사이트가 전문적으로 이것만 다루는 곳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곳에서 발표를 했을 때는 지금 전 세계 한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한 100위권 안에 2회사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네, 우리나라에서 2회사 정도 들어가 있고 아직은 그 회사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노출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장도 안 돼 있고 관련주들 그다음에 보통 투자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CB인사이트라는 곳에 들어가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분야별로 헬스케어 쪽에서는 어디, 뭐 AI 쪽에서는 어디 이쪽으로 해서 대부분 AI 관련주들이 어디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크고 있고 노출이 많이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다. 이것만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예, 버티컬 AI하고 호리젠탈 AI 그 차이가 뭐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가보죠. 그럼 이제 키워드로 바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업스테이지입니다. 예, 들어가시죠. 자, 이번에 이제 MS랑 AMD가 투자하기로 예정돼 있는 회사가 저 회사잖아요. 네, 그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MS 같은 경우는 그 오픈 AI 최대 주주고 이 AI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업스테이지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개 기업들, 우리나라 관련된 AI 기업들한테 이제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업스테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미지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볼까요? 하이퍼 클로바엑스, 저거는 네이버 쪽 아닙니까? 네, 근데 업스테이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네이버 클로바를 제가 왜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냐면 이 네이버 클로바를 연구를 하던 분이 나와서 만든 게 업스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출신이구나. 네, 네이버 이제 이 클로바를 만들 수 있던 분이 나와서 이제 만든 기업이 바로 이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인데 어떤 기업이냐면은 일단 뭐 AI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이제 기업에 맞게 제공해주는 기업인데 주력 상품이 뭐냐면 OCR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문서가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딱 찍으면은 이제 우리가 텍스트로 친 것처럼 딱 나오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영수증을 딱 찍으면 영수증이 문서화가 바로 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면 기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내가 뭐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럼 너무 편하겠는데요. 네. 근데 그 기술이 이제 보통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가는데 1세대, 2세대까지는 좀 뭐 하는 기업들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뭐 사실 그렇게 돈이 안 돼서 이제 3세대, 4세대서부터는 이제 그 AI가 적용된 기술인데 글로벌적으로 이제 그 OCR 기술과 관련돼서는 이 업스테이지가 굉장히 좀 타 클래스인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제 나온 뉴스를 실질적으로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MS, 마이크로소프트와 AMD가 1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할 것으로 이제 뭐 예상을 하고 있다. 근데 업스테이지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직 뭐 이럴 때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도 벌써 한 우리나라 기준으로 1,400억 정도 투자를 받은 상황에서 이미 근데 이번에 1억 달러를 투자를 이제 또 받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에 한 1,400억 정도 투자를
받았을 때는 장외에서 시총을 한 4천억 정도를 인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MS와 AMD로부터 1억 달러 투자를 받으면서 유니콘 기업이 과연 될 것인가 이제 시장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자한 회사가 MS나 뭐 저런 식의 뭐 AMD 이런 회사가 되면 프리미엄이 더 붙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뭡니까? 지금 업스테이지의 파트너사인데요. 아, 업스테이지와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고객사랑은 좀 약간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고객사랑은 좀 약간은 다르고. 고객사한테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인 거고 네, 여기 파트너사. 네, 이거 파트너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마존 웹 서비스, 그다음에 삼성, SDS, 그다음에 이 페덱스 같은 경우는 서류를 너무 많이 다루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송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업스테이지의 OCR 기술로 해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좀 받고 있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또 종종 이름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LG 전자도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객사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테이지가 과연 어떠한 기업들한테 돈을 받고 그렇죠. 일단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지 여기서 좀 약간 다른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 보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제 삼성화재, 네, 그다음에 한화생명, 네, 예. 이게 이게 왜, AIA도 보험회사고. 네. 예. 왜 그러냐면 이 보험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료비를 청구를 할 때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 이제 진료비 영수증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많이 내거든요. 그 다음에 보험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예. 내가 사인도 하고 뭐 실질적으로 기재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 이미지화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그 업스테이지에서 보험사들이 가장 큰 고객으로 이제 어떤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네, 고객들인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보험사들이 특히나.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서류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 곳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세무부인도 있고요. 수작업 작업량 70% 네. 감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요 밑에도 더 있는데 예, 예. 이 밑에도 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제 좀 중간에 좀 약간 잘라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사도 아닌데 그 정도로 고객이 지금 이런 큰 우리가 흔히 알 법한 이런 회사들로 이런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네, 네, 그 네. 말씀이 되는 거군요. 이제 뭐 이런 이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업스테이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고객사들이 있는지 확인을 가능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관련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업스테이지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럼 업스테이지를 빅테크들이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네. 회사들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스테이지 홈페이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업스테이지 홈페이지에서 이제 아워 인베스터라고 해서 우리는 어떤 기업들한테 투자를 받고 받았느냐. 있다. 소프트뱅크도 있고요. 뭐 굉장히 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살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만 제가 빨간색을 쳐놨는데요. SK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컴퍼니 K라고 해서 컴퍼니 K. 예, 이제 창투사인데요. 네. 창투사 K 이제 컴퍼니 K라고 해서 이제 창투사인데 이제 나중에 소개를 시켜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요 두 개 빼고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접근하기에는 좀 약간 힘든 기업들이라 홈페이지에 딱 우리는 이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요 두 기업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시간에서도 뭐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왔죠. 그래서 퓨리오사 AI와 거의 뭐 버금가는 퍼포먼스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럼 이제 업스테이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좀 살펴봤고요. 고객사, 그다음에 투자하는 회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번에 이제 탑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은 이제 정해진 거죠? 네네. 탑픽으로 가보면 앞서 말씀 나왔던 컴퍼니 K, 네. 낯선 기업입니다. 네, 일단 창투사 중에 그렇게 좀 그 시장에서 네임드가 아니고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벤처 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무슨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네, 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좀 보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어떤 기업이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이미지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보죠. 네. 이제 컴퍼니 K 홈페이지인데요. 보통 이 컴퍼니 K 이런 어떤 창투사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가면 꼭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위에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우리는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했고 그렇죠. 엑시트를 했고 지금 어떤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벤처 투자 캐피탈의 순위를 한번 볼 텐데 컴퍼니 K가 18위 정도인데 이게 아주 상위권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AUM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총 자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투자하는 총 자산 네. 지금 이제 9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컴퍼니 K 파트너스가 좀 약간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AUM 총 자산은 사실 실질적으로 상위권은 아니지만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엑시트를 했을 때 수익률은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사이즈, 투자 사이즈에 비해서 수익률 측면에서 할 때는 탑권이다. 수익률은 거의 탑이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그러니까 바로 투자를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떠한 식의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루미르는 우주항공 쪽이고. 네, 요게 이제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하고 업스테이지. 있다라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네, 나와 있는 있네요. 거고요. 노타. 그다음에 이 노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노타가 지금 현재 세계 100대 스타트업에 지금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노타라는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인데 역시 컴퍼니 K가 투자를 해서 이 노타가 이 업스테이지 못지않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게요. 엔비디아가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노타가.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뭐 파두라든가 우리가 아는 기업이 좀 몇 개 있죠.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파두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데 이제 너무 작게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은 좀 보시기 힘드실까봐 이제 요거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좀 갖고 왔는데 코스닥 상장사만 해도 하나, 둘, 셋, 네 개, 5개. 예, 코스닥 상장사만 해도 이게 다는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개나 엄청 되는.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감수님 있으신 분은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잠깐 예. 보면은 컴퍼니 K 일봉 차트인데 일단은 뭐 굉장히 좀 차분했었죠. 최근에는 이제 떨어지면 다시 좀 반등을 주고 지금 가격을 한 5천 원 정도를 지켜주려는 느낌이 좀 있었었는데 여기 저 어제 체결강도 보니까 뉴스가 노출되기 전인데도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컴퍼니 K가 일단은 SK 네트워크스가 이거 갖고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기는 좀 힘들고 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컴퍼니 K가 이제 아무래도 덩치가 작으니까 이런 관련주로서. 재료가 좀 크게 나오면 네. 좀 화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어쨌든 분명히 분위기는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컴퍼니 K도. 차트가 너무 좋죠. 네. 자, 오늘 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업스테이지 이런 회사. 물론 상장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유니콘으로 향해 가고 있는 회사고 이런 회사들이 언젠가 이제 국내 시장에 혹시라도 상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또 좋은 또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선순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회사들이 자꾸 네. 나올수록. 앞서 노바라는 회사도 잠깐 나왔습니다. 노타라는 회사도 네. 나왔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100대 기업의 우리 스타트업들이 좀 2개가 아니라 20개 이상으로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100개 가지고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죠, 그러면. 네. 자, 오늘 박근혜 픽셋에서는 업스테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근호의 빅샷 이제는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시그널을 줬던 종목들 그리고 주고 있는 종목들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AI입니다. 2차 전지의 분위기가요, 최근에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다. 진짜 찐바닥을 딛고 반등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관련 기업이죠. 그럼 네네. 차트 먼저 볼까요? 네. 이제 제가 앞서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네. 그 이런 큰 기업들 우리가 또 유명한 누구나 얘기를 해도 이제 삼척동저도 알만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체결 강도가 굉장히 잘 맞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좀 그 예시에서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걸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 예시로 가장 좀 약간 교과서적인 체결 강도가 나왔을 때 갖고 오니까 그 점은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네. 자, 삼성 SDI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 너무 잘 해주셨듯이 대부분 2차 전지주들이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서 뭐 살 수 있을 날이 뭐 반등을 줄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사실 이날 사는 게 가장 높겠죠. 근데 우리는 뭔가 좀 기준점이 필요하고 내가 이걸 살지 말지 우리는 항상 갈등을 하잖아요. 살지 말지 팔지 말지 이게 갈등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꽉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그 지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체결 강도를 삼고 있는데 이 동그라미 친 날 체결 강도 한번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날 이제 체결 강도 좋아졌고 그 다음날 음봉 나와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2월 17일이군요. 네. 네. 그날 이제 그 5일 체결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주일 체결은 당연히 100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처음으로 이제 100이 들어가서 네. 아까 우리 동그라친 부분에서 이제 158 처음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살짝 빠졌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10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그냥 가볍게 보유를 해준다. 그걸 이제 삼성 S대에 보여줬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퍼포먼스 나왔고요. 어제 이제 거의 6.7% 와, 오르면서 정말 강했네요. 그리고 한 달 체결 강도 이제 좀 있으면 100을 들어갈 것 같아요. 오. 한 달 체결 강도도 이제 기다리면 이것도 들어가겠죠. 근데 뭐 2차 전지 때문에 그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럼요. 많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2차 전지 특히나 대형주일수록 체결 강도의 신호가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과연 한 달 체결 강도가 100을 오늘 또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I 매트릭스, 시청자분들 중에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일까요? 일단 네. 비교는 불가능한데 네. 미국의 약간 팔란티어가 팔란티어가 네. 이제 그 공공기관과 같이 AI 데이터를 많이 공급을 하잖아요. 네. 공공기관이 AI 데이터를 많이 한국의 팔란티어. 네, 비교는 불가능합니다만 네네. 그런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사실 올라가는 날은 사실 살지 말지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거를 체결 강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이 음봉에서 과연 이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시 어제처럼 반등을 줄 것인가를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배열 상태에서 아주 양호하게 2번 정도 그 조정받은 종목군들을 이제 차트를 쫙 보시면 체결 강도까지 같이 플러스 알파를 보시면 이거 여기서 받아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딱 오실 거거든요.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체결 강도상에서 일단 일주일 체결 강도, 당일 체결 강도 2개가 들어갔고 아까 이제 차트에서 이제 2번 연속 빠진 날 있죠. 네. 그날 체결 강도를 좀 확인을 좀 하면은 20일이랑 21일이고요. 그렇죠.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당일 체결 강도는 빠졌지만 한 달 일주일 체결 강도는 그 100을 좀 넘어가면서 버텨도 된다. 이제 올라갈 거다. 이때 팔았으면은 어제 20% 수익은 없는 거거든요. 상승은. 그래서 네. 너무 아깝죠. 이날 팔았으면. 그래서 이런 체결 강도를 보면서 조정 시에 과연 더 담을지 물론 뭐 100% 맞는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있기는 힘들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참고를 하셨을 때 승률적인 확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어떤 그 표시를 신호를 주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BI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21일 날 보면요. 5일 체결 강도가 더 올라갔어요. 네. 떨어졌는데. 네, 그쵸?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체결 강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은 하락의 신호인지를 참고할 때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이텀 이 종목도 지금 계속 좀 오르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네, 좀 약간 작긴 한데 네. 이제 굉장히 좀 약간 교과서적으로 어떤 부분? 시가총액이 한 몇억 원 정도 될까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죠. 1,000억 미만의 굉장히 저는 작은 원래 이렇게 종목이군요. 작고 네. 테마인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극혐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의 걱정까지 하네. 체결 강도를 네. 통해서 충분히 좀 약간 매매를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이라 굉장히 좀 잘 오르고 있어요. 역시 뭐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네. 상황에서 이제 바닥 잡았다 올라가도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날 살지 말지 물론 뭐 갈등이 되는 상황이죠. 그쵸. 뭐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시장 분위기도 좋았고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기업인데요. 그날 체결 강도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8% 네. 4.8% 올라간 날 이 밑에 이제 일주일 체결강도 쭉 비어 있죠. 쭉 비어 있다가 이날 딱 5일 체결강도 완성됐네요. 일주일 평균 이 종목이 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라고 이제 체결강도가 알려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좀 약간 미미합니다. 사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적으면 이 체결 강도는 조금만 누가 매수를 해도 왜곡이 되기 때문에 왜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최소한 좀 약간 뭐 10만 주, 그다음에 좀 약간 비싼 주식들은 5만 주 이상 종목군들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별주 성격의 거래량 좀 적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다음에 이날은 그 1.4% 네. 빠졌습니다만은 뭐 만주라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산 사람들이 많아서 서서히 좀 약간 그 시동을 거는 듯한 좀 느낌이 있었죠. 그다음에 체결량도 왕성된 후에 11%, 12%, 6%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누적으로 하면은 뭐 굉장히 큰 수익인 것 같은데 거의 네. 한 50% 조금 안 되는 수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 때 50% 단기 좀 많이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걸 참고를 해서 내가 좀 매매해서 좀 수익을 냈다. 굉장히 좀 좋은 교과서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종목은 실리콘투 워낙 네. 또 유명한 기업이고요. 그 화장품 기업들 최근 보면 네. 종목별로 조금 다른 움직임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처럼 네. 이제 같이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 실리콘투는 또 차트가 좀 어떻게 네. 모양을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디 화장품의 해외 마케팅을 좀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직접 화장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인디 화장품들을 이제 홍보를 해주고 어떤 흥행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화장품계의 기획사죠. 화장품계의 기획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굉장히 뭐 나름대로 좀 퍼포먼스가 나왔던 흐름이고 사실 그 2월 달 들어서 요 정도 오른 기업들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거의 한 오른 기업들은 거의 다 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이렇게 오른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몇몇 개 오른 기업들은 이제 시장에서 좀 포커싱이 돼서 이제 시장이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동그라미 친 날 체결 강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실리콘투 체결 강도 쫙 비어 있죠. 쫙 비어 있다가 네. 처음 들어갔고, 근데 거래량도 뭐 100만 주기 때문에 일주일 체결 강도 100 들어갔고, 그다음에 당일 체결 강도 110 들어가면서 처음 이제 완성이 됐죠. 최소한의 조건이. 그다음에 거래량도 뭐 거래량 100만 주 이상이라. 체결량이 정말 강하네요. 네. 무려 그날 또 1.6% 정도 오른 날이라 네. 뭐 사기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빠진 날 체결량도 받쳐줬고 홀딩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날 6%, 7%, 6%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투까지 해서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줬었던 종목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실리콘투도 어떤 방향성 보여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요,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 알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 한번 네. 공개해 주실까요? 앞서서 제가 이제 그 종목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갖고 오고 싶은 기업이 있어서 했는데 중간에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왜요? 시간에서 상한가 같고 그다음에 오늘 또 완전히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좀 기업이라 아까 설명드린 컴퍼니 K를 이제 준비를 했다가 제가 그걸 뺐어요. 이제 이거 뭐 그냥 시간에 상한가 갔으니까 이걸 준비한 거 아니야 그럴까 봐. 그럼 그 전부터 계속 체결 강도로 신호를 줬던 거예요? 어제 시간 외에서 이제 뉴스가 나왔고 올랐고 네. 그 전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체결관도 굉장히 좋았어요. 컴퍼니 그렇구나. K는 제가 이제 내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인카 금융 서비스인데요. 인카 금융 네. 서비스니까 뭔가 뭐 자동차 서비스 회사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보험을 대출 회사 같은. 네, 보험을 좀 약간 비교해주는 우리가 보통 네이버에서 최저가 검색 그런 네. 느낌. 이제 보험을 약간 나한테 맞는 보험들을 이제 골라주는. 그러니까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알려주는. 네, 비교 검색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 회사죠. 뭐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네. 오늘 이제 인카 금융 서비스 한번 보면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뭐 나쁘진 않은 흐름이에요. 근데 이런 날도 뭐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좋았었는데 기왕이면 빠졌다가 좀 약간 회복을 해주는 요 느낌에서 한번 체결 강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6% 올랐는데 뭐 만 원 단위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27만 주 전일 네. 대비해서 한 2배 조금 안 되게 거래량이 좀 늘었고요. 당일 278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체결 강도잖아요. 그쵸. 그죠.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처음서부터 120을 그냥 들어가면서 일단은 인카 금융 서비스의 오늘 주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카 금융 서비스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양생명 보험 관련 기업을 두 종목 네, 마침 선정하셨네요. 좋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동양생명도 네. 볼 텐데요. 많이 빠졌죠. 네. 이제 우리 금융에서 이제 인수 관련돼서 이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죠. 이제 절차는 끝난 것 같고 이제 그 네. 인가만 남은 것 같은데 금감원 쪽에서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올랐고 4일 정도 기간 조정, 그다음에 어제 굉장히 좋았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급락 떨어지기 전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인수가 확정이 되면 기업 동양생명 입장으로서는 피인수가 되겠죠. 인수가 네. 이제 확정이 되면은 나름대로 시장에서 조금 퍼포먼스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결 강도 확인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저께서부터 들어갔습니다. 네. 그저께서부터 들어갔고 어제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틀 연속 체결 강도의 어떤 최소한의 매수 기준을 맞춰줬기 때문에 오늘 보험 관련주들 의도한 건 아닌데 우연찮게 보험 관련주 2개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시장에서 우리에게 체결 강도를 통해서 매수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관련해 종목 2가지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근호 이사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관련한 리포트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독스 첨단 소재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IBK 투자증권에서 발간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69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1분기 기준 최대 규모 실적을 시현하겠습니다. 올해 4개 분기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걸로 보여요. OLED TV 고객사에서 이독스 첨단 소재의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는 올해 폴더블 폰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이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현재 주가 수준은 28,650원 전날 종가인데 현 구간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37,000원에서 4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실적주입니다. 코스맥스 어제 종가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하나증권에서 역대 최대 매출 달성이라고 제목을 적으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성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국내 그리고 해외 할 것 없이 모든 법인이 거의 다 좋았습니다. 국내 법인만 40% 매출 성장했고요. 중국 법인도 바닥을 찍고 돌려 나오는 흐름입니다. 미국이 조금 아쉬웠던 것을 제외하면 동남아에서도 50% 가까운 매출 성장이 있었고요. 동남아 법인 안에서도 인도네시아 40%, 태국은 78%나 고속 성장 중입니다. 동남아에서는 동사의 현지화 전략이 아주 적극적이었고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도 자신감이 엿보였는데요. 국내 가이던스, 국내 법인만 20% 올해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증권사에서 코스맥스에 관한 목표 주가가 일제히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쏟아졌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22만 원으로 기존 20만 원 대비 10% 상향했고요. 가장 높게 제시된 목표 주가는 오늘자 23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이다라고 제목을 적었네요.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은 것은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한데요. 일단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AI가 이끄는 데이터 센터 사이클입니다. 이 같은 AI 사이클을 주도하는 공급 업체라는 프리미엄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AI 서버 출하량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 30%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타입부터 12하이까지 유일하게 엔비디아 전 제품을 공급한다는 프리미엄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시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 하이닉스는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갈 거라고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올해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을 각각 16%씩 상향 조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리포트 확인해보죠. 오늘의 마지막 리포트는 외환시장 관련한 리포트 보겠습니다. 유로화, 엔화 그리고 원화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IM증권인데요. 최근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강세 재료보다 약세 재료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파트너국들의 환율 조작을 살펴볼 거라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말인즉슨 파트너국들의 통화 약세를 좌시하지 않을 거라 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 추가 기대감이 나오면서 올해 점점 더 엔화가 절상될 여지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유로화도 강세입니다. 경제 지표가 유럽에서 최근 개선되고 있고, 독일에서는 보수 정당 연합이 승리하면서 강세 압력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 중국도 마찬가지죠. 최근 중국의 빅테크들이 랠리를 보이면서 위안화도 강세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로화, 엔화, 위안화가 전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는 약세, 반대로 이 때문에 원화는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는 거죠.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이 말에 의해서 변동성은 나타나겠지만 당분간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상승 모멘텀 부재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큰 폭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2,600포인트 안착 이후에 눌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무역전쟁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우려만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올해 안에는 코스피 3,000포인트 근처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조정에 저평가 중인 좋은 종목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시장 조정 구간에 살펴봐야 될 업종과 테마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4차 산업과 제약바이오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제약바이오주는 최근 들어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각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 전파 가능성이 낮다곤 하지만 위험성은 여전하고 HMPV 바이러스 등 질병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서 조금 긴 관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업종 테마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 테마는 최근 다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로봇 AI 이어서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서 공략한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LS 네트워크스인데요. 앞서서도 한번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상승 이후에 물량 소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수혜주이기도 한 만큼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를 세계 각국에서 늘리고 있는 상황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지금과 같은 눌림목 구간에 매수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시, 8시 딱 50분 됐네요. 오늘 오현진 팀장, 신일섭위원, 권배은 앵커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거래일수는 어쨌든 이틀 연속 별로 안 좋습니다. 나스닥은 이 거래일 연속 좀 1% 넘게 좀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 기술주들 별로 안 좋았죠. 최근에 이제 이런 우리 시장, 미국 시장과 조금 약간 차별화되는 느낌이 좀 나는데, 어제도 우리 시장 약세로 시작했다가 어쨌든 약세 많이 줄이면서 마감이 되는 걸 보면 글쎄요, 오늘도 좀 같은
패턴을 좀 기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오 팀장님, 오늘 탑3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금통위의 결과가 몇 시간 후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금통위의 금리 인하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만에 금리가 2%대로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환율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의 화방 위험이 확대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에서 위치하고 있어서 유가가 물가에 주는 부담은 크지 않겠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국내 증시의 투심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제한적인 유동성 효과 정도는 반영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가 시장 예상치대로 인하되게 됐을 경우에는 유동성 유입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증권주를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관련된 얘기인데 DDR5 D램의 현물 가격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DDR4 같은 경우에는 중국 메모리의 물량 공세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만큼 데이터 센터와 AI 등에 쓰이는 기술 난도가 높은 DDR5 D램의 가격이 중요한데요. 물론 지속 상승 여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메모리 가격의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는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2분기부터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올해 말에는 그 윈도우 10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PC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레거시 반도체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의 추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반도체주는 여전히 보셔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개봉 영화 관련된 얘기인데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죠. 미키 17이 이번 주 금요일에 개봉합니다. 현재 사전 예매율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개봉 후 천만 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한영해제 기대감과 낙폭과대의 가격 매력 등으로 인해서 콘텐츠주가 반등을 시도하는 와중에 이 미키 17의 흥행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추가 상승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콘텐츠주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CJ CGV입니다. 이 미키 17 개봉 그리고 개봉 이후 흥행까지 이어질 경우 CJ CGV에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물론 펀더멘털 상으로 이제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워낙에 좀 많이 빠진 위치거든요. 그래서 영화 개봉 전후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CJ CGV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우선 금통위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셨고 DDR5 D램 가격 반등 그리고 신작 영화 개봉과 함께 콘텐츠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엔비디아 발열 수혜로 삼성공조가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서 다들 그 실적 발표 일날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엔비디아 GPU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냉각 시스템 업체를 찾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냉각 관련 업체들이 여러 개 올랐어요, 물망에. 그래서 그 중에 삼성공조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GPU 최고의 슈퍼칩이죠. 최대 전력 소모량이 140kW인데 이 수치가 일반 GPU의 10배에 이르는 수치라서 발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공냉식, 수냉식 이것보다는 액침 냉각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GPU가 이런 그 고성능의 GPU가 탑재될 때 당연히 파트너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삼성공조가 상한가를 갔다. 삼성공조랑 무슨 계약을 했다 이런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상한가를 갔다는 거. 두 번째는 올해 첫 따따블 기업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지난해를 따져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위너스라는 기업이 따따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자기가 만드는 건 다 대단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 그냥 일상생활 속에 너무 평범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집안에 그냥 보시면은 스위치, 콘센트, 멀티탭, 차단기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초록창에 검색해 보시면은 정말 가격 정렬을 해보면 중국산부터 시작해서 값싼 게 엄청 몇천 원짜리가 진짜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경쟁이 굉장히 심화된 사실 이런 그 아이템을 영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동 소화 기능이라던가
트래킹 화재 방지용 멀티탭이라던가 방수 기능을 강화한 결로 방지 콘센트라던가 이런 조금 기능을 특화해서 이 저가 경쟁이 심화된 배선기구 시장 속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뭐 이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뭐 따따블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역시 따따블로 깔끔하게 마감을 일단 했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는 지금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BI 매트릭스입니다. 한국의 팔란티어라는 분석에 급등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이 BI 매트릭스를 한국의 팔란티어로 기대가 된다. 지금 사실 팔란티어가 어제는 급락을 했지만 최근에 조금 흔들리고 있죠. 엔비디아 함가에. 근데 지금 뭐 요즘 시대의 새 최고의 기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 최초로 $100를 돌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지금 정치 경제권을 꽉 잡고 있는 그 페이팔 출신의 이 CEO가 지금 CEO를 맡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 지금 BI 매트릭스가 하는 게 G 매트릭스 AI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자연어로 질문을 받으면 이 G 매트릭스가 데이터 조회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생성형 AI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직원이 혹은 임직원이 요거를 요 라인에 뭐 몇 개 지나가는지 어떻게 알려줘 하면은 그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뭐 막대 그래프로 바로 변환해서 보여준다던가 이런 생성형 AI거든요.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이거를 한국의 팔란티어라고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이 지금 요 보고서 하나로 이 급등이 일어났다.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입사위원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뭐 그렇죠. 한국판 팔란티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팔란티어를 또 우리도 그럴 만한 또 그걸 또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또 AI 회사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도 또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뭔가 성장에 대한 잠재력 또는 기대감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시효과 상황 좀 살펴봐야 되겠죠? 57분, 지금 58분 다 돼가네요. 고은별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2월 25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양시장 일제히 하락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증시 기술주의 낙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늘 시장은 조금 위축되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68%가량 하락하면서 2,627선, 코스닥은 0.48%가량 내리면서 769포인트선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1% 그리고 SK하이닉스 2.8%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또다시 20만 원 선 이탈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늘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11% 상향 조정한 리포트 나왔습니다. 아직은 AI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좋습니다. 0.26%가량 상승했는데 이달 들어서 한 9%가량의 주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터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9%가량 하락 출발, 현대차도 오늘 내림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1위부터 5위 일제히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테오젠 0.7%, HLB가 어제 좋았었는데 오늘은 1%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가량 빠질 것으로 보이고 2차 전지 LG 엔솔은 그래도 좀 버텨주려는 움직임인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0.6%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10위권까지 일제히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9시 됐습니다. 2월 25일 장 이제 시작이 됐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 오늘 동시효과 상황으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모두 0.6% 또는 0.45% 정도 수준에서 일단 약세가 좀 출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다 오늘은 좀 파란 색깔이 일변도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오늘 좀 어제와 좀 비슷한 일단 장 출발 상황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코스피가 동시효과보다 더 낙폭이 크죠. 1%. 그다음에 코스닥 0.8%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장 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제보다는 좀 일단 더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낙폭을 어느 정도 좀 줄이면서 갈지 아니면 더 커질지 여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오늘 3만 60전 정도 올라서 1,431원, 어제 1,420원대로 간만에 떨어졌었는데 다시 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출발 상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변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2월 25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요,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미증시에서 기술주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축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에 대한 우려감이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일제히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1%가량 빠집니다. 2,617선, 코스닥도 0.79%가량 하락하면서 767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 200의 낙폭이 더 큽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조금 더 위축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오늘 금통위가 또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열린 회의를 이어지는데 25bp 인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시장을 들어 올릴 그런 트리거가 될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가총액은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1%가량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상대적으로 낙폭이 더 깊습니다. 2.7%가량 내림세로 출발하면서 결국에는 동시효과와 마찬가지로 20만 원선 이탈하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는 견조한 모습이었는데 정규장 시작되니까 1%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2차 전지 많이 올랐습니다. 차익 매물 오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견조합니다. 0.5%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가량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셀트리온도 0.3%가량 하락, 기아도 0.9%가량 내리면서 오늘 완성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늘 1%가량 하락하고 있고 KB금융도 오늘 소폭입니다만 0.3% 내림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좀 위축하게 만드는 상황인데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완성차 기업들이 조금 부진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T 현대중공업까지 오늘 일제히 밀립니다. 오늘 15위권까지 살펴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전 종목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가 반등 시도하고 있고 신한지주와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순위권 싸움을 지금 금융사 누가 2등을 차지할지에 대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14위, 15위 지금 순위 쟁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포스코홀딩스는 오늘도 반등합니다. 0.89%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중국 후판 반덤핑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여전히 포스코홀딩스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상승폭 더 커지면서 1%가량의 상승,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바닥 딛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오늘 소폭입니다만 하락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오늘 2%가량의 낙폭, 그리고 삼성물산과 삼성화재, 일제 1에서 2%가량의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일제 하락 출발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BM이 1%가량 빠지는 반면에 에코프로는 0.4%가량 하락하고요. HLB가 어제 시총 상위권 내에서는 정말 움직임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2%가량 차익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 알테오젠도 1%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0.7%가량 하락 출발하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삼천당제약과 리가켄 바이오까지 오늘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은데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젤이 2%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1% 이상 상승하면서 미용과 관련된 테마의 수급이 오늘 또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2.8%가량 내리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HPSP도 1%가량 빠지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좋지 않습니다. 대형주뿐만 아니라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그다지 좋지 않고요. 지금 의료 미용기기와 함께 엔터주들도 오늘 흐름은 괜찮습니다. JYP 엔터 그리고 SM도 오늘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파마리서치 1.5%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 0.3%가량 상승, 좀 혼조세가 지금 16위부터 20위에는 펼쳐지고 있고요. 펄어비스소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 0.6% 상승입니다. 다만 화장품 기업 중에서는 실리콘투가 어제 강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1.6%가량 빠지고 있고요. 팩트론이 3%가량 강한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을 보게 됐을 때는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중국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기술주나 바이오주들은 좀 약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직후에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전체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확실히 좀 무겁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그렇고요. 어제 좀 좋았던 업종들 오늘은 또 그런 증가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좀 힘에 붙이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두 분 출발상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국내 증시 양시장 약세 출발인데 아무래도 미증시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좀 많이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조정 마감을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정대로 관세를 시행할 것이다라는 언급에 투자 심리가 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그동안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 미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지수를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환율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하향 기조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월 정도에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처럼 나타나는 미증시에 의한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평소에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이 이렇게 시장 약세의 조정을 받는다면 한번 매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하락하는 업종이 훨씬 더 많게 보이고 있는데요. 제약주는 그래도 0.3% 강세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탄탄한 실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이죠. 올해도 실적 컨센서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코로나 변이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에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 상대적으로 좀 버텨주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엔터주도 괜찮은 흐름입니다. 빨간불 켜주고 있는 종목은 콘텐트리 중앙,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종목입니다. 한한령 해제로 인해서 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꾸준히 좀 부각되고 있죠. 물론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또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번에 나온 이슈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해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게임, 그다음에 화장품주까지 좀 더 광범위하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주도 소폭 강세입니다. 건설주는 사실 연속 상승을 담보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 좀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한은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일단은 이게 단기적인 수혜가 될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인 우상향을 보이려면 국내든 해외든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확실하게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일단 낙폭과대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건설주는 반등 시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증권주가 보합권인데 이건 좀 특징적입니다. 왜냐면 증권주는 이제 지수와 연동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1%, 코스피는 0.8% 빠지기 때문에 증권주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 빠져야 되는데 현재 보합권에서 버티고 있단 말이죠. 역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일정 부분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코인 시장의 조정이 좀
가파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으로 쏠렸던 수급이 주식 시장으로 다시 좀 이연돼서 옮겨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했던 유동성이 채워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니까 국내 증시의 반등이 다시 시작된다면 역시 증권주도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가 좋은 증권주들 전체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증권주, 게임, 건설, 화장품. 어쨌든 최근 들어서 올 들어서 조금 주춤했던 업종들 중심으로 또 좀 순환매 계속 돌아가는 부분들. 그 중에서도 이제 뭔가 확실하게 성장성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군요. 말씀 들어보면서. 자, 이번에 신 의원님 출발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2625.62, 19.65포인트 빠지고요. 등락률은 0.74 마이너스입니다. 코스닥은 765.54, 7.79포인트 빠지고 등락률은 1.01%입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좋으면서 1개월 대비로는 코스피 4.14% 플러스, 코스닥 5.10% 플러스로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붙었고요. 3개월 대비로는 아직도 코스피가 4.67%, 코스닥이 10.23%로 코스닥의 우위가 있습니다.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24년도 9월 달이죠. 9월 달 고점에 거의 정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면서 거기서 저항이 나오고 있고요. 그 9월 달의 저항은 8월 달에 하락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의 하락 갭과 9월 달의 그 저항권인 2700 바로 그 아랫부분에서 결국 지금 막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1선까지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9월 달과 작년 8월 달의 고점 거기 780에서 정확히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 공히 작년 8, 9월 달에 전고점, 그러니까 한 4, 5개월 전에 전고점 매물벽에 딱 가로막히는 지금 아주 중요한 저항권에 가로막힌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드디어 1,430원이 붕괴가 됐습니다. 1,429.85. 어제도 붕괴됐다가 가까스로 1,430원 이상을 살짝 맞춰놓고 끝났는데 종가가 거의 1,429.56이었으니까 살짝 깨졌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깨지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 1월 20일 날 전저점을 확실히 붕괴시키고 있다. 역시 달러 인덱스가 선제적으로 무너졌었죠. 달러 인덱스는 그 전저점이 107이었습니다. 이미 106.51로 이 밑으로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였죠. 결국 원달러 환율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1,430원이 붕괴되면서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430원이 붕괴되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여기서 나오면은 반등이 가능한데 지금 순매수가 붙지를 않고 있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790억 다시 팔고 있고요. 코스닥도 490억 또 팔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 순매수가 붙지 않고 있다는 게 결국 반등을 하기 어려운 지금 부분이고요. 그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52 빠지고 있고, 자 SK하이닉스는 지금 2.44 빠지고 있는데 20만 원 마디지수대가 붕괴 직전입니다. 자 20만 원이 붕괴된다면 다시 이제 19만 원대로 지금 가버리게 되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거의 연동성이 100%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반도체주가 안 좋은 것은 SK하이닉스의 악영향입니다. 뭐 엔비디아랑은 크게 연관이 없어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주 튀는 것은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어저께 끝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미국이 대중국 제재를 하는데 아예 특정 표적 타겟의 이름을 딱 그냥 이마에다가 부적을 붙여버려요. 그렇죠? 중국 조선사 누구를 딱 특정했죠. 그다음에 해운사도 아예 이름을 특정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생물보안법이 우씨 바이오로직스 그 그룹을 다른 그룹도 있는데 다른 회사도 몇 개 있는데 우씨 바이오 그룹을 완전히 1, 2번에 딱 박아놨어요. 우씨 바이오로직스를 누르기 위해서 생물보안법을 하는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도도 들어올 수 있고 일본도 들어올 수 있지만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캐파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먹을 게 크다는 부분, 결국에 이것도 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바이오에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120만 원 돌파 직전이죠. 결국에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은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법적인 부분도 좀 해결이 됐죠. 무죄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승승장구가 지금 시작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지금 3.4, 3.5대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1 오르는데 다시 또 붙기 시작하죠. 4위 에코프로와 5위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4, 5위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은 바로 이 지금 휴젤, 클래시스 이 부분이죠. 휴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가 전부 다 역사적 신고가 내지는 역사적 신고가 눈 앞에 있어요. 지금 미용 의료기기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침습이냐 비침습이냐 중간 침습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형외과 그냥 안면 윤곽술 이런 거 수술 말고 그거의 그 바로 다음 단계 시술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가면 수술 그다음에 그게 무서우면 시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화장이잖아요. 근데 화장을 넘어선 수술 전 단계에 있는 시술 분야에 있는 것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말했듯이 얘네들이 주로 북미, 유럽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 결국 오늘도 바운더리를 통째로 묶어보면 결국 저기네요. 대중국 제재, 전 세계의 대중국 제재, 중국을 밀어내는 쪽에서 우리나라의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바이오와 미용 의료기기 부분, 여기서 시장을 이겨내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쭉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대단하네요. 이제 120만 원 근처까지 좀 다시 주가가 좀 가고 있는 오늘 같은 날에도 혼자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섹터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권배령고 전해 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가량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다양한 섹터군들로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업스테이지에 대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슈 빅샷 시간을 통해서도 자세히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AMD가 업스테이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업스테이지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와 중장기 파트너십 구축에 나서는 것으로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하는 창투사들에 대한 또 검색 빈도라던가 아니면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린벨트를 향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가운데 오늘 그린벨트 관련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그 기재부 장관이 17년 만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 섹터에 대한 검색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엔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괜찮았었죠. 한한영에 해제된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 오늘 분위기는 괜찮은 상황이고요. 반도체, 자율주행, 전력설비, 양자컴 전반적으로 기술적 검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섹터 자체는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네, 오늘 투자자들 중에서 개인만 담아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1,100억 원가량의 물량 토해내고 있고 외국인도 1,0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매도합니다. 다만 어제도 수급 상황을 보게 됐을 때 기관의 수급이 그다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36거래일 연속 담았는데요. 오늘 연기금의 행보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만 그 매물을 좀 소화해 주려는 움직임입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전자가 1.6%로 가장 낙폭이 크고요. 화학도 1.2%, 그리고 철강, 금속도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운수장비가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의약품이 1.4%의 강한 상승이 나온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의약품 관련 기업들의 오늘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등락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특히나 운송 업종이 오늘 2.6% 강한 상승입니다. 미국의 중국 제재에 대한 그러한 반사이익 수혜, 오늘 국내 증시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와 방송 서비스 1.2%, 1.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삼성공조가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두 자릿대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고 어제는 또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죠. 엔비디아의 냉각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 삼성공조로 이어지고 있고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 오늘 두 자릿대 강세 10%가량의 상승력 보여주고 있는데 한 주당 1,400원에 배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코스맥스 7%가량 상승, YG플러스가 오늘 6%가량 오르면서 엔터주 그리고 지금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흐름이 괜찮은데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고 YG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상장하는 신규 상장주들 흐름 너무 좋습니다. 어제 따따블 300% 상승한 종목이 있었고 오늘은 LK캠이 무려 251%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코링크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메디코스 21%, 오늘 NHN벅스도 20%가량 상승하면서 콘텐츠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괜찮고요. 컴퍼니 K 18%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관심을 두는 국내 AI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외에 강했고요. 정규장에서도 두 자릿대 강세 나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위너스도 그랬지만 올 특히 2월 들어서 IPO주들의 주가가 아주 굉장히 좀 좋네요. 그럼 작년과는 어쨌든 작년에도 2월 달까지 분위기가 좋았다 3월 달부터 좀 꺾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다르게 갈지도 좀 IPO주들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종목별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죠. 먼저 오 팀장님 어떤 게 좀 눈에 띄시나요? 네, 오늘 이슈로 인해서 급등한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HB 테크놀러지인데 이게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엔비디아의 그 발열 관리 이슈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오늘까지도 삼성공조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리기판도 발열 문제 해소에는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보다는 유리가 이제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리기판 역시도 이제 액침 냉각과 묶어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고성능화로 인해서 열 관리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계속해서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보고 그동안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대장주인 SKC가 계속해서 눌렸는데 오늘은 SKC가 소폭이지만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상용화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SKC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용로직스 한번 보겠습니다. 갭상승 후에 10% 상승권인데 국제분류 주선업을 연계하는 업체인데요. 삼성 E&A와 해외 EPC 프로젝트 운송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삼성 E&A의 기수주 물량 8조 원에 대한 것이어서 동사의 성장 동력을 분명히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펀더멘털도 양호한 종목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재무 안정성도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갭상승을 했으니까 물론 신규 매수는 좀 어렵겠지만 한 3,200원 밑으로의 눌림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관심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개별 이슈로 인해서 상승했지만 조정 시에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코스닥 시장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도 펀더멘털 좋은 종목들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역시 갭상승 한 10% 가까이 상승한 이후에 도지 띄우면서 6.7% 상승인데 작년 매출이 2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내수와 수출 물량 모두 동반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남아 법인이 이제 고성장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수요 맞춤 전략을 짜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앞서 섹터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 역시 좀 필요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LG생활건강이 가장 많이 밀려있는 위치긴 합니다. 물론 다른 화장품 업체 대비해서 모멘텀도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바닥에 있었다라는 관점인데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많이 빠진 종목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를 신규 매수해서 트레이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LG생활건강처럼 모멘텀이 조금 이제 부족하지만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을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급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 개별 종목들의 종목은 오늘 같은 날도 다들 확실히 오르긴 오르네요. 자, 이번에 신수위원 말씀 들어보죠. 네. 오늘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규 상장주 LK캠이 250%인데 지금 공모가가 21,000원이거든요. 지금 84,000원을 가면 따따블입니다. 지금 300%를 가면 되는데 이제 50%만 오르면 따따블이 또 나와요. 2번 연속, 이틀 연속. 그리고 오늘 위너스가 또 15%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에 이 신규 상장주 타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상장한 아스테라시스도 지금 4%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휴젤, 아까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역사상 신고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하지원 리프팅으로 지금 명명된 아스테라시스도 같이 이 바운더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반도체 재료 부품인데 반도체 재료 부품 이 소재 업체 LK캠이 이 프리커서의 원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소재 업체에 끼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재료 부품 여기도 섹터가 지금 올라와 버렸고요. LK캠 때문에. 물론 동진 세미캠도 11.31 오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재 업체죠.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소비되는 식빵에 바르는 딸기잼 같은 거예요. 딸기잼 바르면 또 딸기잼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러잖아요. 딱 동진 세미캠이 이제 잘 노광할 때 잘 보이게 하는 잼을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지금 동진 세미캠, 뭐 LK캠, YC캠, 삼양 MC캠 희한하게도 캠자가 들어간 게 4개가 지금 상위권에 있습니다. 캠. 그리고 이제 음원 음반주인데 NHN 벅스, 지니뮤직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유리기판주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태성과 한빛레이저. 태성은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엮여서 엄청난 시세를 냈던 종목이죠. 2차 전지에도 엮여 있고 유리기판에도 엮여 있고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빛레이저, 이 레이저 업체들 그리고 YC캠이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반도체 소재 업체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필옵틱스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필옵틱스 그리고 한빛레이저 이런 것들이 지금 유리기판에서 어떤 리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좀 다른데 첫날 오를 때 기억나시죠? 첫날 오를 때는 이 배우들 왜냐하면 넷플릭스를 중국이 못 보니까 중국이 만약에 한한령을 해제하면 걔는 어차피 넷플릭스 컨텐츠 못 가져가고 우리나라의 CJ ENM이라든가 뭐 요런 데서 국 컨텐츠를 가져간다 해가지고 CJ ENM 이런 거 올랐고 드라마 배우, 영화 배우를 기본으로 한 소속사들이 올랐는데 오늘은 또 바뀌었어요. 음원 소속사라든가 기존에 강했던 가수들 위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사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종목을 뭐 구체적으로 하나만 보겠어요. 삼성바이오로서 다시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게 신고가거든요. 자, 이런 신고가 종목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신고가 종목들 왜냐하면 신고가를 가면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120만 9천 원, 120만 원 한번 찍먹하고 왔는데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되면 정말 새로운 구간이 열립니다. 그동안 110만 원이 이 저항권이었잖아요. 110만 원을 3달 동안 3번 실패했는데 3전 4기로 지금 뚫어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말한 대로 최대의 경쟁자로 떠오르는 잠재적 경쟁자죠. 우씨 바이오로직스를 미국이 막아주면서 너무 땡큐죠, 이거는. 우씨 바이오로직스를 막아주면서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압도적인 캐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주만 다 따내면 돼요. 공장은 많이 있고 수주만 다 따내가지고 실질적으로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던가 위에 있는 상위권 업체들만 제치면 이제 실질적인 1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목을 해야 되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5년 내지는 6, 7년 정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의 어떤 그 시세를 주도하지 않을까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종목 뭐 공략을 하세요. 클래시스도 지금 여기 신고가를 가면 위에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 예전에 삼양식품도 그랬고 신고가 가는 종목은 추격 매수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귀한 자식 대접하듯이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에 눈여겨보는 눈에 띄는 종목들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장 키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 팀장님.
네, 지수의 속도보다 방향에 주목하자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지수의 방향은 어쨌든 이제 상방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조정은 이제 건전한 조정입니다. 오늘의 조정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쉬어갈 구간에서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수는 이제 해외 증시 대비 이제 저평가는 여전하지만 말씀드린 이제 기술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를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의 하향 조정은 일단 상반기 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눌림 이후에 재반등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장 상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눌림을 천천히 공략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고요. 신 의원님은 오늘 장기 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속 낙수 효과를 누리는 국내 기업을 노려랍니다. 자, 제 생각엔 트럼프가 머리를 진짜 잘 쓰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실제적으로 위협이 많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를 유럽에 맡겨서 너네가 하라고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제 유엔까지 탈퇴할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독일이 우파 정권을 잡으니까 트럼프가 바로 이 지금 그 자기 소셜 네트워크에 올렸잖아요. 우리의 우파의 승리를 축하한다. 이 지금 독일이 다시 한번 예전에 그 뭐 나치까지는 아니지만 재무장을 하려고 굉장히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군비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제 이 미국은 편안하게 중국 제재를 강화하겠죠. 그럼 그 속에서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낙수 효과에 맞는 국내 기업들, 우리는 그 강대국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런 것들만 쏙쏙 챙겨 먹는 아주 영리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 PB센터 서용원 차장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과 또 투자 포인트 함께 잡아볼까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5년도에 FA50기 경공격기와 KF21 전투기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과 아시아의 시장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이라크 등에서 24년도 FA50기에 대한 수출과 더불어 수리온 헬기 수출이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25년도 매출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잡히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올해 신규 수주 목표가 한 8조 5천억으로 좀 잡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 73% 증가분인데요. 물론 목표긴 합니다만 그만큼 지금 현재의 수요가 좀 증가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5년도 매출이 4조 원을 좀 돌파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이 좀 급반등했다가 좀 눌림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하셔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유동성이 좀 증가했고 박스권 하단에 대한 부분들은 지지대가 형성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에 이 중동 및 아시아 시장의 방산 관련 수출 기대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6만 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2,5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6만 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금통위 이슈 결과 중요할 것 같고요. 각국의 글로벌 각국의 그 통화 정책, 그에 따른 환율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장재철 박사와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곧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과연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 결과가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환율은 요즘에 1,430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큰 변화는 없을지, 그게 좀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오늘 결정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제 생각으로는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도 뭐 50% 이상은 인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달러 원 환율의 그 불안정성 아니면 원화 약세가 최근에 상당히 이제 완화된 부분이 있죠. 어제는 1,430원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늘은 다시 좀 올라왔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환율의 안정성과 또 한국 경제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반영하면 기준금리는 좀 내려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이 뭐 1,450원, 60원대에서 30원대로 내려온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미국의 달러화가 좀 많이 약화가 됐었죠.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의 관세가 당장 시행되지 않고 좀 지연되면서 시장에 좀 숨 돌릴 틈을 줬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노동시장을 제외해 놓고서는 소매 판매라든지 소비 심리라든지 또 그동안 미국 경기를 이끌어왔던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그 활동이 수축 국면으로 들어간 점, 이러한 것들이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를 좀 인하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추가적인 이런 것 때문에 달러가 좀 약세가 됐는데요.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달러 원 환율이 다시 뭐 1,450원대로 이렇게 상향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외환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은 관세 관련된 이슈,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어떤 기대,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달러 원 환율의 그 수준은 1,430원 내외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한 달 전과 한 달 후에 환율에 대한 시각과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환율 이렇게 전망 궁금해서 보면은 올해 상반기 환율은 그래도 1,400원 밑에서 밑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다수인 듯도 한데 박사님의 분석이 궁금합니다. 좀 넓혀볼까요, 시간을? 예, 예. 지금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또 많이 달랐잖아요. 예, 예. 앞으로 한 달 후는 또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관세 충격도 다시 또 가해지면 그렇죠. 수 있고. 예.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달러 원 환율이 좀 레벨 다운한 것, 수준이 내려온 것은 달러가 약세로 전환한 건데 가장 큰 드라이브라고 그럴까요? 동의는 관세가 좀 지연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관세가 다시 부과된다고 하면 달러 원 환율은 달러 강세에 의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관세가 부과가 되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 하락 압력이 생겨서 달러 원 환율이 경기 침체 때문에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미국 경기 나빠지면 우리나라도 내려올 수 있다. 아니면 달러 원 환율이 어떻게 보면 레벨 다운을 더 한다고 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 예금들이 다시 또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되니까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화 강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3월 초 그리고 4월 달까지 트럼프가 예고했던 지연시켜 놨던 관세들이 다시 재부각될 때는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면서 달러 원 환율을 다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월 달이나 아니면 4월 달 초까지는 외환 시장에서의 변동성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박사님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세 이제 부과가 현실화되잖아요. 3월부터 이제 차근차근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어떤 것부터 우리가 좀 고려해서 그 충격을 좀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제일 먼저는 아마도 오늘 뭐 CNN이랑 아니면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여러 가지 외신에서 나왔던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랑 회담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이거 계획대로 갈 거다고 얘기했잖아요. 시장에서는 이것도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어떤 주장대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한국 기업으로서는 우리로서는 멕시코랑 캐나다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제일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또 4월 달부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저희들한테 밀려올 관세의 그 파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 트럼프의 그 협상의 어떤 그 방법이고 전략이라고 보면 이러한 높은 관세를 우회할 수 있는 우리 또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상과 또 대미 어떤 그 무역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미국의 무역 흑자를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도 좀 같이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을 통해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 글로벌 각국의 통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게 참 이야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긴 하나 또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일본 쪽에 또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될까? 그러면 엔화가 강세가 될까? 그러면 좀 환전은 해놔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 오고 가는 듯한 요즘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뭐 이코노미스트로서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뭐 강한 주장을 하기는 좀 뭐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은 그동안의 달러 옌 환율, 엔화의 어떤 강세나 약세를 결정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보면 미국 연준은 금리를 한동안 동결하거나 적어도 올해 2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금리가 적어도 1번, 많게는 2번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두 나라의 정책 금리 차가 좁혀진다는 거죠. 그러면 엔화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달러 옌 환율 자체가 140엔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50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폭의 엔화 강세가 지금 두 나라 간의 정책 금리나 아니면 시장 금리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망을 좀 강화시켜주는 거시적 증거라고 그럴까요? 그 에비던스는 뭐냐면 지금 일본은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일본은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다.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나 제로 금리를 유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졌었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내려오는 하락하고 마이너스인. 그렇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섰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임금 상승률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해 6월 그리고 또 한 번 한다 그러면 12월 달 정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연말에 최고 1%, 지금 0.5%거든요. 그만큼 올라갈 수 있어서 미국과의 정책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두 차례 올해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달러 엔이 떨어진다, 엔화가 강세가 된다. 이렇게 흐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달러도 눈여겨보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나 뭐 여타 국가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일단
지금은 달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언제 또 강세가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인데 어찌됐건 상반기 그 달러의 통화 가치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리라고 보세요? 좀 부침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네, 지금 아주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 보면 달러는 좀 약세가 될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에 의해서 달러 강세를 좀 우리가 예상하는 이유가 관세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인데 이게 4월 지나면서 5월, 6월 되면은 그 불확실성이 줄겠죠. 네. 하반기는 더 줄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달러 강세는 제가 볼 때는 올해 3월, 4월 달 정도가 피크고 그 다음부터 내려올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으로 간다는 그런 뉴스도 있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의존도가 되게 높은 상황에서 특히 천연가스가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좀 유로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일본도 말씀드렸듯이 엔화가 강세가 되고, 그렇다고 보면 달러화는 하반기로 갈수록 약세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달러 그 자체의 어떤 강세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가 피크가 될 거, 고점이 되고 그다음부터 점진적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원화도 연말 되면 지금 1,400원대지만 1,300원 후반대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IB들은 연말이 돼도 달러 원 환율은 1,400원대 이상이라고 또 전망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거기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 또 아니면 관세 이슈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요국국 통화와 비교했을 때의 달러 그 강세 정도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3월과 4월까지 달러 강세가 이어졌다가 그 이후에는 꺾여서 하반기에는 달러 약세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미국으로의 자금도 이제 유입될 가능성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위안화를 좀 봐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쟁 우려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위안화는 사실은 미국이 지금 중국 상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10%에서 끝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60%에 대한 관세까지를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대중국 관세의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지금 10%에서 15%, 20%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달러 위안화 환율도 지금 뭐 7.25 위안 정도 되는 데서 7.4, 7.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 타임 프레임이 아마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월 초 4월 상반기 중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일단 결정이 되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하반기에는 다시 위안화가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어서 연말에는 아마도 지금 수준과 비슷한 그런 어떤 달러 위안화 환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2월 내내 트럼프 언행에 주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등락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올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는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적어도 1분기 말이나 2분기까지는 2분기 초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것이고요. 변동성이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 그 주식시장에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 좀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이 변동성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낮은 밸류 애디션에서 올라왔던 부분 또 그리고 섹터별로 또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성 속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찰하면 또 시장에서의 또 기회를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재철 박사님의 의견을 좀 분석해 보면 당분간 달러 강세는 이어질 수 있는데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 아무래도 뭐 유로와 위안화 강세 그리고 엔화 강세 이런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 전환에 대비를 좀 해야 할 때가 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지적도 저희 자주 나와주시니까 또 포인트로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각국의 주요 환율 이후에 이제 금통위 이슈도 발표 있거든요. 여러분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미톡 장재철 박사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양시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좀 낙폭을 좀 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에서 좀 잡아주는 느낌은 일정 부분 느껴지네요.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